안녕하십니까. 서남영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독물질을 피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물질 중에 치매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우리가 아는 신나, 본드, 부탄가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시게 되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죽게 되고,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한때 호기심으로, 한때 쾌락 때문에 말년에 치매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을 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환기를 잘해서 반드시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흡입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쉽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첫 번째 실험 약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애들한테 빈도가 높고, 흡입제 사용은 보통 9살에서 12살 사이에 시작해서 청소년기 절정 이르고 32세 이후는 드물죠. 응급실을 내원하는 사람이 한 70~80%는 남성이고, 흡입제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일도 드물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대개 사망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과량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고, 흡연이나 음주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경우는 평생 유병률이 한 5.6%인데 18세에서 31세 남성이 12%에 달하고, 젊은 연령층에 많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 평생 유병률이 한 18%고, 지난달에 사용한 아이들도 2.7%라고 합니다. 보통 나중에는 그것이 알코올 남용이나 기타 약물, 마약 같은 남용이나 혹은 에이즈 감염 같은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흡입제는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고수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흡입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는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 치매가 발생할 경우 증상은 기억장애,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과제수행장애.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리거나 행동이 이상하거나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나 어떤 과제 수행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노출을 끊습니다.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체적이나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겠죠. 중독이 있을 때도 보통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혼수가 왔거나 기관지 경련, 호두 경련, 부정맥, 외상 화상이 있으면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선망이 왔거나 정신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거리에서 집 없이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붙들어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치매를 일으키는 것 중에 나바하고 알루미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은 신경계통의 변성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물질입니다. 알루미늄이 아직 확실하게 치매 원인 물질이라고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알루미늄을 먹인 쥐에서 봤더니 신경세포 내에 섬유 탈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뇌에 쌓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태의 알루미늄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키일 대학교의 엑슬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서 가족성 알츠하이머 환자가 뇌에 축적된 알루미늄 수치가 알츠하이머 치매 주범이라고 말했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수치하고 똑같이 높더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성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42%가 뇌에 상당한 수치의 알루미늄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뇌 조직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증가시켜지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적 소인이 뇌에 알루미늄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엑슬리 교수는 뇌 속에 알루미늄이 없으면 알츠하이머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되고 오염돼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저는 알루미늄과 치매와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발표하는 이 저널에서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뇌 속에 단백질 엉킴에서 알루미늄 존재를 확인했고,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뇌에 축적된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는 플라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고 말을 했고, 이런 알루미늄은 화장품, 탄산음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인 EU에서는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루미늄 관련 법규하고 기준을 강화를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알루미늄이 물고기 아가미를 파괴하고 생쥐유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포일이나 용기가 치매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이런 공정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과다하게 노출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캔 음료, 은박지, 일회용 용기 같은 과도하게 알루미늄이 노출되는 것은 줄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라면 같은 것이 산도나 염분이 많은데 알루미늄이 이럴 때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은박지나 알루미늄 일회용기, 오래된 알루미늄 조리기구, 양은 낭비에 이것들이 다 알루미늄 소재고, 알루미늄 조리기구는 되게 가볍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끓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쓰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높일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을 때 은박지로 뭘 포장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열을 가하기도 하는데, 캠핑하면서 양은 남배에 라면 끓여 먹고 은박지에 고구마나 감자 싸서 구워 먹고, 냉동 삼겹살도 은박지를 불판에 깔고 굽는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일회용 커피 믹스에 있는 것도 알루미늄, 캡슐 커피도 알루미늄. 근데 이 체내에 쌓이는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신장 기능이나 행동장애, 그리고 어린이 자폐증하고도 알루미늄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은박지, 제산제, 치약에 있는 튜브, 탈취제, 프라이팬, 양은 낭비 같은 것이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고온을 가했을 때 알루미늄이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은 실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물질인데 안 쓸 수는 없고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방법은 주의할 점 3가지. 일단 짠 음식을 담지 않고, 신 음식을 담지 않고, 불판이나 숯불 위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이것이 그나마 우리가 알루미늄을 적게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치매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은 중독이 됐을 경우 말기에 심한 기억력 장애하고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알코올을 다량 섭취하면 신경세포가 죽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한 10% 정도,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젊은 층에서 치매가 발생하는데 그게 주로 과다한 술 섭취가 원인이고, 술을 마셨을 때 혈액 속에 알코올이 뇌세포 손상을 입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과다 섭취할 경우 기억을